혈액순환이 원활치가 않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 내벽이 손상이 되기가 쉽고요. 혈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혈전이 어딘가를 막게 되면 치매,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뇌졸중이라든지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뇌혈관계 질환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충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가장 혈액순환과 혈전 예방에 좋은 음식을 3가지 정도 추천을 드리자면, 혈관 문제로 오는 질병은 수없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뇌졸중이라든지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뇌혈관계 질환이 가장 대표적이겠고요. 그리고 치매 중에서 또 혈관성 치매가 있고, 눈이 침침해지는 것도 눈으로 가는 미세한 혈관이 막히면서 침침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노인성 변비도 장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더 악화가 되고요. 잇몸 질환도 이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충제를 먹어도 그쪽으로 잘 가지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경우가 참 많죠. 콩팥 기능도 혈관이 막히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관절의 통증 또한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기억력 떨어지는 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심지어는 이명까지도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안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근육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꾸 움직여야 혈액순환이 원활히 됩니다. 혈액만 잘 순환돼도 팔팔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혈액은 혈관 속을 흐르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세포로부터 노폐물을 받아서 해독하고 배출하는 기관까지의 운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때에 혈관 유연성과 탄력성이 좋아야 압력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하려면 혈액순환이 좋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죽상동맥경화증은 콜레스테롤, 지방, 칼슘 등이 침착이 되면서 이 동맥벽에 플라크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때 혈액순환이 원활치가 않으면 침착이 가속화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플라크 침착이 용이해집니다. 이렇게 플라크가 커지다 보면 혈관 내벽이 손상이 되기가 쉽고요. 이렇게 손상된 부위에 혈소판들이 모여들면서 혈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혈액이 잘 순환된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염증은 혈관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추가적인 혈관의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셋째, 혈액순환이 잘 되면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노폐물의 청소도 용이해지겠죠? 노폐물이 제때 청소가 되지 않으면 피로, 세포 노화, 조직 손상 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은 인지 능력이라든지 기억력 개선에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혈액순환이 원활하다면 심장의 과부하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혈액이 당독소가 많아서 끈적끈적해진다거나 아니면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잘 흐르지 않는다거나 한다면 심장은 피를 잘 공급하기 위해서 더 일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심장은 펌프질을 더 세게 해야 될 테니까요. 다섯째, 말초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말초혈관은 좁아서 막히기가 참 쉬워요. 특히 팔다리의 끝부분에 순환이 안 되면서 오는 통증이라든지 근육의 약화 등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과 혈전 예방에 좋은 음식을 추천을 드리자면 한 3가지 정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양파예요. 양파는 혈전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파에는 쿠에르세틴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특히 껍질 쪽으로 갈수록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제철인 우엉이 있는데요. 사포닌, 아르기닌, 이눌린 등을 포함한 40여 가지의 많은 영양소를 담고 있습니다. 사포닌이 혈액순환을 시키면서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또 이눌린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내 프로바이오틱스 먹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 건강에도 좋죠. 우엉은 뇌혈관, 심혈관, 뇌 건강에도 좋아서 그 인기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단 농약을 사용한 우엉은 우엉차 같은 걸로 계속해서 마시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농약 우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굴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굴은 카사노바가 즐겨 먹었다고 해서 정력의 상징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즙 분비 촉진 작용으로 피로물질을 배설을 해주고요. 담즙산은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아연, 철분, 칼슘, 구리 등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 DHA도 많아서 뇌 기능에도 좋습니다. 제 채널에서 양파를 어떻게 먹으면 어떠한 효능을 가진지에 대한 시리즈를 여러 가지를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혈관 건강에 좋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면 양파를 썰어서 10분 정도 방치했다가 요리에 응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나 마늘을 썰거나 으깨서 방치를 해두면요. 세포벽이 파괴가 되면서 알리네이즈라는 효소와 매운맛이 없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알리신은 살균 작용과 그리고 동맥경화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썰고 나서 10분 정도 후부터 많이 생성되기 시작해서 15분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는 휘발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생양파로 먹어도 좋고요. 만약에 위장장애가 있거나 속이 쓰리신 분들은 이 생양파는 매워서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알리신을 생성된 후에 불에다가 살짝 볶아줘도 괜찮습니다. 알리신이 이미 충분히 생성된 다음에는 열을 가해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생양파를 썰어놓고 방치하지 않고 바로 불에다가 볶아버리면은 알리네이즈라는 효소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알리신이 생성될 여지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이 효과를 오롯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양파의 경우에는 포드맵 식품이기 때문에 뱃속에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이라든지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생양파를 피하고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익히게 되면은 매운맛이 사라지고 단맛이 생성되기 때문에 잘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양파만 좋으냐? 이 생양파의 경우에는 알리신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겠죠. 하지만 알리신을 제외한 다른 성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익히는 것이 더 유리한 조건도 있습니다. 이 쿠에르세틴 같은 경우에는 기름으로 볶을 때 흡수가 용이해지고요. 양파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국물 요리에 이용을 하시면 그것을 오롯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혈관을 좋게 하는 그런 마시는 것으로서는 저는 양파 식초를 제안을 합니다. 양파에는 쿠에르세틴이 들어있고 이 혈관 건강 기능을 극대화시키려면 다른 항산화 성분을 함께 먹어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특히 레스베라트롤을 조합을 한 것이 궁합이 좋은데요. 특히 레스베라트롤을 함께 조합 시에 훨씬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레스베라트롤 하면 레드와인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지만 레드와인 한 병 속에는 10mg 정도의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는데 이 각종 연구에서는 300mg 정도의 연구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레드와인을 10병 정도를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양파 식초의 형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용하는 식초는 아로니아 발효식초나 오디 식초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오디에는 무려 포도의 156배에 달하는 레스베라트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안토시아닌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죠. 자세한 만드는 방법은 이것도 복잡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자세하게 올려놓았으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파 식초를 드실 때는 체중 kg당 0.5에서 0.8ml 정도를 즉 70kg 성인 기준 소주잔 한 잔 정도의 분량을
하루 분량으로 잡아서 이거를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원액 그대로 마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물에다가 반드시 희석을 해줘야 됩니다. 물에 희석하는 농도는 머그컵 한 컵 정도의 물의 분량이면 묽게 타실 분들은 한 15ml 정도, 그리고 진하게 타실 분들은 한 30ml 정도의 비율로 희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식후에 드셔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같이 항혈전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식습관이 있다면 당독소를 피하라입니다. 이 당독소는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해서 당과 단백질이 결합해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당독소는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잘 달라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이 끈적끈적하다면 좁은 혈관을 잘 흐를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영향을 받는 장기로 콩팥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당뇨를 한 20년 앓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만성 콩팥병이 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도 이 당독소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당독소가 많으면 항산화 시스템을 잘 작동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노화가 촉진이 되고 조직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당독소는 어떻게 생기나 의문이 드실 겁니다. 당독소는 우리 몸에서 생성되기도 하고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되기도 합니다. 당독소는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치가 달라집니다. 당독소는 가열을 하면 생성이 되는데요. 습식보다 건식 요리에 더 많이 생성이 됩니다. 가열 방법 중에서는 직화구이가 가장 많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이 튀김 요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삶은 조리 방법은 적게 생성이 되는 편입니다. 뉴욕 마운트 시나이 의대에서 549개 식품의 당독소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1위가 직화구이 닭다리구이였습니다. 2위는 구운 베이컨, 3위가 불에 구운 소시지, 4위가 팬에 구운 닭다리, 5위가 구운 닭다리 아랫부위 껍질이었습니다. 음식을 구울 때 노릇노릇하면서 맛있어지는 마이야르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이 단계에서 맛도 좋아지지만 당독소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직화구이보다도 맛이 없더라도 삶거나 찌는 조리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또는 국이나 찌개로 만들어서 먹는 방법도 좋겠죠. 그런데 만약 구이를 먹을 때는 식초라든지 레몬즙 같은 산성 환경에서는 당독소가 생성이 되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구이에 레몬즙, 식초 곁들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과 영양, 운동, 수면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니까 약간은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픽한 한 가지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내면에는 숨어있는 자아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철학적인 그런 질문 외에도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나는 남과의 관계 말고 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삶 말고 남에 의해서 조종되고 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그런 나 말고 진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남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왜 정작 나 자신에게는 관심조차 두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행복한가? 또 행복하지 않다면 그 원인이 뭔지, 또 행복하다면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돈과 생명인 그 시간을 바꾸고 있을 때 이것이 과연 내가 원하는 길인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몸의 어디선가 고장 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서 해답을 찾으세요. 저는 건강을 상담하고 건강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의 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몸과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야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